안녕하세요. 부평에서 부평 주안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평 토박이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쓴 블로그 기사 및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설명드리면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집 보러 왜 안 와요? 물어보는 손님이고요. 최근에 이제 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 중 하나가 집을 내놓은 매도인 분들이 가끔 사무실을 찾아 제목처럼 물어봅니다. 집 보러 왜 안 와요? 사장님. 집 보러 왜 안 와요? 대표님. 우리 집만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모님, 저도 연락드리고 손님과 보러 가고 싶어요. 사모님, 저도 매수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는 사모님,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지금 매수자들이 없어요.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3.5%였기 때문에 집을 전세로 가기보다 매매로 가는 손님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가상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4.5에서 5% 수준이에요. 추석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약 1% 이상 금리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많이 억눌러졌어요. 즉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매수 심리를 억누른 거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또 최근에 나왔어요. 집 보러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 돈 빌릴 곳 없어지자 주택 거래도 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7월 대비해서 75%나 무려 75%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기사에서도 나오는데요.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볼게요. 올해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대비해서 74.7%나 감소했습니다. 7월 거래량이 9천 건이었고 8월 거래량이 조금 줄어서 6천 건이었어요. 근데 9월부터 2천 건대로 대폭 하락됩니다. 이렇게 1월부터 올해 2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꾸준히 상승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정부에서는 그냥 놔두지 않고 최근 들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서울 집값을 억누르려고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는 게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모두 줄면서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해서 한파가 부는 가운데 당분간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죠. 두 번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돈 빌릴 곳이 없어지자 대출이 떠받치던 서울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와르르. 올해 들어 매월 증가하던 거래 건수가 8월부터 하락세에 돌아섰고 연립 다세대는 1년 전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두 자릿수 이하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0월 즉 24년도 10월과 비교해서도 아파트 매매와 아파트 전월세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1.2%로 하락했고요. 연립과 다세대도 하락이 큽니다. 매매는 마이너스 17%, 전월세는 마이너스 35.4%. 이와 같은 하락 기조를 기록한 이유는 9월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서 지금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 번째 기사에서 말을 해주는데요. 가계대출을 압박하자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주담대가 쑥, 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지금 현재 어려워지니까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매수자들이 우회해서 지금 주담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분들은 보통 대다수가 집을 이전에 미리 계약한 사람들 혹은 이제 분양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피치 못할 그런 사람들은 1금융을 지금 자기가 한도만큼 끌어쓸 수가 없으니 2금융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가 높지만 1금융보다 그래도 잔금을 치러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오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다른 농협에서 지점장님께서 대출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즉, 그 지점장님도 1금융권에서 요즘 주담대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서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저도 알아챌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현재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한 달간 2조 7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월달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1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11월 부동산 분위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매수세가 급감하여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즉 매수 심리는 현재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추석 이전에 계약했던 매수 입장에서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니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아도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분위기인 것이고, 세 번째, 매수를 할지 고민하던 분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 게임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급히 팔아야 하는 매도자분들은 더 조급해졌고요. 왜냐? 추석 전까지만 해도 집을 보러 오던 사람들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뚝 끊기니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특히나 매도자분들 중에서는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꼭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눈치껏 보셨다가 원하는 아파트에 급매물을 노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2구역 이편한 세상, 4구역 해링턴이 입주를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 중에, 입주하는 분들 중에 기존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급하게 집을 팔려고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매물들을 노리시면은 조금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절충해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부동산 매물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제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조금 위기일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조금 위축되어 있고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는데요. 저는 뭐 위기는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존 케네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라는 명언처럼, 위기 속에서도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위험 쪽에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위험은 위험이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매매 전세 월세를 찾고 계시거나 매매 전세 월세를 내놓으셔야 하는 주인분들은 주저없이 저희 부평 주한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중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 토박이 부평 주한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